안녕하세요. 오늘은 효성동에 있는 다소미 아파트라고, 이게 지금 한 22년째 진행이 이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폐건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. 2003년도에 이게 진행하다가 자급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예요.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, 땅은 이미 공매로 또 누가 사갔어요.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또 진행하려면 땅을 또 다시 사와야 되는데,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꼬였죠. 그래서 이걸 분양하기도 지금 애매하고, 철거하기에는 이제 철거비가 또 만만치 않고, 또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뭐 대출 이자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빚이 껴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게, 그리고 효성동이, 뭐 여기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 효성동이 예전에는 1980년도 정도 수준에 멈춰진 좀 동네예요. 근데 이제 최근에 한 4, 5년 사이에 여기가 지금 거의 9,000세대 정도 개발이 조금, 아파트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고, 여기가 이 옆쪽으로는 이제 가정동, 또 옆쪽으로 또 더 들어가면 이제 청라,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봉오대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새 아파트가 지어진 데 보면은 거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. 애들도 딸려 있고, 그리고 이제 막 구시가지 같은 데 보면은 애기들이 없죠. 왜냐면 이제 젊은 신부들이 새 아파트에 많이 살려고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인천 서구 쪽으로 이 방면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, 여기 만약에 2호선 서울 2호선이 효성역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뭐 현재 뭐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, 제가 보기에 청라 쪽으로 GTX가 뭐 언제 또 개발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라 쪽 가정 뭐 해갖고 이 효성역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아마 이런 또 폐건물도 조금 뭐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,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. 나라에서 춘천 레고랜드에 한 4천억 정도 세금을 말아먹었잖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나라에서 개입해서 한 200억 정도면은 이 아파트를 살렸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이미 20년이 넘어서 사실 이 아파트를 다시 살리긴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차피 나라에서 개입한다고 해도 일정 뭐 법적인 거나, 그리고 어떤 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, 그냥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, 이게 거의 공정률이 지금 80% 정도 됐다고 해요. 뭐 86%인가 뭐 그렇대는데, 제가 보기에는 뭐 한 80%로 봐서 뭐 한 200억 정도 나라 세금 들여서 이런 것들을 뭐 중간에 해결 안 되면, 조합원들도 조금 거기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좀 나라에서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. 근데 이게 지금 133세대인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되면 철거비가 150억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지금은 뭐 때를 놓치니까 세금을 써도 이거 철거밖에 못 하잖아요. 그 전에 철거비 정도로만 나라에서 어떻게 들였으면은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사람들도 살고 동네도 이렇게 살 텐데, 이게 타이밍을 놓치니까 뭐 지금은 뭐 치우는 데만 150억인데 정말 아깝잖아요. 그쵸? 오늘은 사담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, 세금이에요.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장사하시다 보면 세금 내고 나니 이제 망했다는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이제 매출이 그대로 다 노출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은 다 잡히는데,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입하는 부분은 신경을 잘 안 써요. 뭐 직원들 월급이나, 그리고 어떤 자재를 산 거나 이런 걸 이렇게 촘촘히 다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, 좀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이런 것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세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, 이제 뭐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가 이제 달라는 서류 준 다음에 이제 되게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아예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공부하시지도 않고,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이 세금이나 순이익 이런 부분이 되게 밀접한 부분인데,
이제 기장을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이 좀 안 느는 거예요. 근데 세금을 이 뭔가 이론적으로 공부하시는 건 전 반대예요. 왜냐하면 그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근데 세금을 직접 어떤 기장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런데 직접 빌리면은 내 메인 매출만 넣으면 자동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이렇게 세팅이 돼요. 근데 이런 걸 신고를 직접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해줘요. 근데 이제 직접 하다 보면은 순이익하고 매출이나 이런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게 눈에 보이고, 아, 이게 실전 세무 교육이 몸에서 이렇게 계속 생기거든요.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 보면은 제가 막 세금을 자기 막 마술처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 사실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하시다가 사실 많은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텍스라고 한 10몇 년 정도 이용했던 사이트인데, 뭐 이렇게 레이아웃은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실전 세무 능력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. 근데 아마 이게 지금은 이게 무슨 이익이 그렇게 될까, 사업하기도 바쁜데 하실 텐데, 나중에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하셔서 이제 회사가 커진다면은, 아, 이 실전 세무 능력이 진짜 사업에 그 도움이 한 10배 정도, 이 시간을 쓴 거에 대해 10배 정도의 그걸 안겨다 줄 거예요. 왜냐면 이제 나중에 사업이 커지다 보면은 그림을 어떻게 또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대표가 또 가져간 돈이나 뭐 이런 부분이 얽혀 있는데, 중간에 이걸 뜯어 고치지 못하고 세무사들은 이런 거를 뭐 사실 이렇게 조언을 안 해줘요. 그냥 뭐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거기에 기본기가 거의 깔려 있으면은, 아,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눈에 보여요. 근데 이런 시간 많이 안 뺏기거든요. 세무사한테 서류 보내주는 정도의 시간 정도면은 클릭 몇 번이면 그냥 부가세 신고나 뭐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 되고, 뭐 보통 뭐 개인 사업자들 뭐 세무사 맡기면은 뭐 월 10만 원씩 뺏기고, 그리고 중간에 부가세 신고하고 종소세 신고할 때 또 뭐 평소에는 없다고 하면서도 또 그때 뭐 20만 원씩 뭐 또 갖고 가요. 그럼 또 안 줄 수도 없고, 그러면 1년에 한 150에서 뭐 한 200 정도 뺏기거든요. 근데 이런 사이트 이용하다 보면 뭐 1년에 뭐 15만 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. 뭐 10만 원인가? 뭐 한 15만 원이면 되는데, 그 돈도 아끼고, 그리고 오히려 세무사 쓰는 것보단 돈이 그 시간도 안 들어요. 한번 처음에 익히기만 하면은 클릭 몇 번이면 다 되니까. 근데 저도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걸 조금 알려줘갖고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마술을 알려줬냐고.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세금을 아는 게 이 사업하는 거에서 진짜 절대적인 거거든요. 근데 거의 몰라요. 뭐 법인이나 뭐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부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실전 세무 능력을 키우시면은 아까처럼 뭐 부가세 빚이 지고 뭐 종소세 빚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이제 좀 소통하는 건데, 그만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무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. 정말요.